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 뭐야 그 뭐 돈 안 내는 부돈 내고 어음 이런 거 안 내는 사람들 은행에 이런 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재산이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국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하는 거, 그거를 소송을 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저는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피고 측에서 이제 이걸 막아주는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서먼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서먼스. 이게 이제 소환장, 우리나라 말은 변론 소환장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페이지에 이게 이제 소장 첫 페이지에 이게 소장을 영어로 컴플레인트라고 하거든요. 컴플레인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인티프가 원고, 디펜던트 피고, 원고 피고 누구다. 여기에 이제 원고 측 변호사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어느 코트인지 여기에 코트가 다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청구 원인 같은 걸 적어놔요 여기다가. 이게 뭐에 대한 거냐, 이거는 뭐 enforcement of foreign money judgment, 그러니까 외국 그 금전 판결에 대한 집행. 그다음에 fraudulent transf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 사회로 인한 뭐 등기 이전 넘겨간 거. 그다음에 이제 constructive fraudulent transfer,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추정되는, 그러니까 청구 원인 3개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하면 1번은 이제 한국에 판결 받은 거 그 집행하겠다. 두 번째는 이 디펜던트가 이게 남편인데 한국에서 원래 이제 부인과 남편 둘 다 채무자였어요. 남편이 연대보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한국에서 파산을 해버렸어요. 부인은 한국에 있고 남편이 미국에 있는 케이스, 약간 이상한 케이스인데 부인 둘 다 민사소송을 내가지고 부인은 변호사 선임해서 막 대응을 했어 한국에서. 근데 졌어요. 어쨌든 패소했고 남편은 미국에 있으니까 송달을 못 받았어. 근데 공시 송달로 해버려가지고 판결을 다 나버리고 한국에서. 근데 여자는 한국에서 또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면책이 돼버렸어요. 면책이 됐고. 근데 남편은 미국 재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소송된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 그 재산을 뭐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여자 이름으로 하고 다 자기 이름으로 샀어요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프로즈런 트랜스퍼다. 왜 여자 이름으로 안 샀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이 안 돼.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다 쓰고 관할 이런 거 다 써요. 뭐 관할이 제너럴 엘리게이션 쓰고, 그다음에 하나씩 써요. 이제 뭐 팩트를 딱 쓰고 뭐 언제 어떻게 됐고 뭐 판결 받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코즈업 이제 청구 원인이 여기 코즈업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enforcement judgment, 그다음에 뭐 그거 fraudulent transfer 뭐 이런 3가지 다 쓰고, 맨 뒤에다가 그러므로 뭘 원한다. 청구 취지를 맨 뒤에 있어 미국은. 청구 취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쓰고 이제 여기 이제 본인이 변호사가 사인하고, 이거를 e-파일이야 e-파일. 요즘도 여기서도 미국 요즘에 e-파일링 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또 e-파일링까지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여기 송달이 당사자 송달이에요. 그래서 소장만 딱 법원에 내고 이 소환장과 이 소장 이거 자체를 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가서 전달해줘. 퍼스널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서비스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돈을 내가 줘. 그럼 이 사람이 그 업체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전달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못 만나면은 시도하다가 못 만나면 뭐 가족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가족도 안 되고 뭐 영 안 되면은 뭐 나중에 차에 연락이 안 되면 여기서 공시송달하는 게 있어요. 노티스 바이 퍼블리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또 그걸 받아야 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법원 송달이잖아요. 법원에서 우편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직접 우리가 송달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똑같이 이제 여기도 받은 때로 30일 내로 앤서를 해야 돼. 답변서를 내야 돼. 답변을 내는데 이제 그 답변을 내는 게 있고, 그 답변을 앤서라고 그러는데 앤서하는 게 있고, 앤서가 아니고 디머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머럴.
디모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약간 뭐 본안전 항변 같이 그런 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소장 자체로 소장을 다투는 게 아니라 소장이 다 맞다. 그래도 이거는 니네들이 이길 수 없는 거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예,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관할이 없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디모를 냈었고 디모를 냈는데 거기 법을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디모를 내고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또 내. 그 다음에 이제 앤서를 내는 거예요. 앤서를 바로 낼 수도 있고 디모를 내고 디모를 내면은 히어링이 잡혀요. 디모를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디모를 내면 히어링 데이트 잡혀. 거기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하면 판사가 이제 미리 사실은 히어링 데이 전에 미리 판사가 낸 것만 보고 그 모션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그걸 다 써놔요. 답변을 써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보고 그래 내가 알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판사 앞에서 또 막 이렇게 오럴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앤서를 내고 이제 앤서를 내고 나면은 변론 준비 우리나라 민사 변론 준비일이 전부 변론 준비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형사는 준비일이 있어도 근데 여기는 준비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미리 다 써서 내야 돼. 디스커버리를 얼마나 몇 달 동안 할 거냐. 어베일러 네가 그다음에 재판을 며칠 동안 할 거냐. 이걸 다 이렇게 써서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판사 앞에 가서 판사 조정을 해줘요. 이제 나는 뭐 디스커버리 한 6개월 해야 된다. 상대방은 뭐 8개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판사가 딱 보고 뭐 어쨌든 뭐 재판은 뭐 한 1년 뒤에 한다. 재판은. 그러면 1년 동안 하면은 재판하기 한 달 전까지 디스커버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주는 거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1년 뒤에 재판한다. 재판 며칠 하냐. 그럼 뭐 한 3일이면 된다. 4일이면 서로 판사가 봐서 그럼 4일 주겠다. 4일 동안 재판하자. 그러니까 정해놓으면 재판일 잡히고 그 사이에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할 때까지는. 디스커버리만 하는 거야 이제. 디스커버리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모션을 내서 그때는 판사 앞에 또 가야 돼요. 일단 당사자끼리 해. 당사자끼리 증거조사한 그 절차가 디스커버리예요. 우리나라는 재판하면서 계속 뭐 법원에다가 뭐 신청 내고 뭐 사실주의 신청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여기는 다 당사자끼리 해. 당사자끼리.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 뭐 보시려면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재판을 3, 4일 이렇게 연속해서 매일이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뭐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변론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재판을 뭐 3, 4일 정도는 기본이고 막 많이 하는데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한 번 그 시간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예, 재판을. 그러니까 여기는 증인신문도 제대로 하고 한국은 막 시간 쫓겨가지고 뭐 이 사건 저 사건 하니까 이거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판사가 며칠 동안 재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변론 종결되고 판결까지 변론 종결이라는 게 없죠. 어,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나서 예. 판결까지 예. 그러니까 변론 기일부터 예. 히어링부터 판결까지 어느 그러니까 판결을 여기서는 다 이제 그 주어리가 하잖아요. 주어리 재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민사 소송은 보통 주어리 여기 그러니까 배심원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어.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어느 한쪽이든지 그 주어리 트라이얼 디맨드 여기 써 있어요. 보통 소장에 앞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디맨드 포 주어리 트라이얼 이렇게 써 있다고. 예. 그러면 이제 주어리들 앞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 안 걸려. 며칠을 다 하지 사건은.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해도 또 판사가 그거를 또 뒤집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못 뒤집어 판사가 뒤집을 권리가 없는데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도 법률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배심원대로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항소를 해도 여기서는
우리나라 항소심이 사실심이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항소하면 새로운 증거 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1심 재판할 때 판사가 법률적으로 뭐뭐뭐를 잘못했다. 그것만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판사가 뭐를 1심 재판에서 뭘 잘못했길래 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나. 그거를 항소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을 해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 그 증거법에 증거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거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션을 했다. 오브젝션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증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판사가 그거를 뭐 오버를 해가지고 증거를 받아줘 버렸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판사가 잘못해서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항소심에서 봤을 때 이거 판사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맨날 하잖아요. 뭐 오브젝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영화 보면 왜 오브젝션 하는지 알죠? 오브젝션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부여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증거의 뭐 히어세이, 그것도 많고 뭐 프라이버시, 라이트. 그래서 뭐 증인 당신 남편 몇 살이야? 뭐 아니면 당신 남편하고 살아? 그러면은 오브젝션 하면서 프라이버시. 남편하고 사느냐는 많은 경우는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럼 이 사람이 답변 안 해도 돼요. 증인이. 근데 판사가 오버룰 하면서 답변해라 그러면 이제 답변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남편이 누구랑 남편이다, 뭐 어디서 산다, 뭐 몇 년 동안 살았다, 뭐 그런 거 다 증거를 집어넣었어 나중에. 그럼 나중에 위에서 이거는 오버룰 할 게 아니라 이건 받아줬어야 저기를 오브젝션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판사가 증거법상에 이걸 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재판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외에는 뭐 그게 사실관계 그게 아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항소심은 백날 얘기해봐야 항소심은 잘 무시해. 예. 그럼 항소를 많이 안 하는? 많이 안 해요. 많이 해봐야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예. 사실 그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디스커버리로 증거 뭐 관계는 조사가 다 끝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디스커버리가 항소심에서는 없는 거죠. 없어요. 증거 조사가 일체 없어. 배심원도 없고. 그냥 상고심이다 원래는 상고심 똑같은. 그러니까 사후심 사후심이죠. 완전 사후심이고 한마디로 자 만약에 1심은 주얼 트라이얼인데 항소심은 주얼 트라이얼이 아니야. 근데 항소심에서 뒤진다 그러면 주얼 트라이얼 그 라이트를 침해하는 거잖아. 이미 배심원 재판을 거친 거를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건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또 뒤집는다? 그럼 배심원 재판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 못해. 1심에서 다 해야 할 건 싹 다 해버려. 한국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항소심을 그게 법률심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미국 제도를 좀 보고 그런 건가? 네. 한국은 법원에서는 항상 그 소리가 그죠, 맞죠, 나와요. 그죠. 예, 법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대법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소심까지 사실심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네. 항소심에서 이제 그런 거 뭐 사실 재판했고 1심에서 법률관계 뭐 증거관계 이미 항소심에 결정이 되면 대법원도 뭐 같은 적인데 대법원은 주로 법률적인 측면을 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같이 이렇게 그런 뭐 판사가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그런 거를 상고심에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어떤 법률 해석을 잘못했느냐 그런 쪽에서 보는 것 같고 상고심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들 지금 문제 있는 것들 다 아시잖아요. 네. 오래 계속 길어지고. 네.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은 뭐 짧은 기일 안에 무조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 오히려 재판은 미국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하는 것 자체가 1년 뒤에 재판이 잡혀. 한국은 재판 기일이 길게 잡히잖아요. 몇 달 만에. 네. 2달 안에. 물론 이 형사사건은 아까 한국 대통령 다 형사사건이잖아요. 예. 형사사건은 또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민사사건 말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오히려 기소를 더 빨리 해. 미국은 일단 차지하면 바로 기소되는 거예요. 기소되고 하기 때문에 한국 같이 이렇게 뭐 경찰이 뭐 20일 뭐 최단 20일 검찰도 뭐 최단 20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는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미국 경찰이나 검찰은 검찰 수사 안 하지만 경찰이
거의 뭘 하나 잡아 넣는다 할 때는 특히 이런 무슨 뭐 재산 범죄는 거의 안 하는데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라고 한 2년 정도 수사해요. 뒤에서 몰래 엄청 수사를 해서 확실한 것만 해요. 재판에서 이게 뭐 어차피 또 배심원 재판이니까 만장일치로 유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거의. 이거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바로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한국하고 다르고 그 대신 또 형도 엄청 세고. 여기서는 형사 사건에서 그러면은 참고인들을 경찰이 다 조사하나요? 아니고 보통 수사 보고서 형식. 예를 들면 경찰관이 보고서 그거를 증거로 내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수사 보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증인 신문을 할 때는 또 반드시 상대방 변호사도 참석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의 재판에서 한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여기 민사에서는 데포지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데포지션 그게 증인 신문이에요. 이것도 데포지션이 그거를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데 보면 예. 영화 같은데 보면 여기 카메라 딱 놓고 앉아서 그렇죠. 카메라를 놓거나 아니면 녹음 기사가 이렇게 치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반드시 원고 피고를 증인 신문을 해요. 당사자 신문을 해.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원고 측이다. 그럼 피고를 우리 사무실에 오라 그래요. 노티스를 보내. 노티스 업 데포지션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쪽 변호사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언제 할래 데포지션 날짜를 정해라. 그럼 이제 어쪽에서 어베일러블 돼서 언제 하자. 좋다. 그럼 정해서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노티스를 딱 보내가지고 딱 와서 여기 오면 이제 그쪽 변호사도 오고. 내 원고도 참석하고 피고 참석하고 그다음에 속기사 다 치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영어를 못하면 또 통역사까지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포지션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 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모자라면 또 그 다음날까지도 하고 이틀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막 진짜 엄청나게 막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대충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지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당사자 신문을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는 당사자 신문을 엄청 하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대충 나와요. 해보면 거짓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인도 또 데포지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데포지션 그러지 말고 또 문서로 하는 게 있어요. 문서로.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렇게 폼 인테그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폼을 이렇게 캘리포니아 그 폼이 있어. 그래서 이게 폼으로 된 질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게 폼이 다 있기 때문에 폼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고 여기 체크만 하면 돼 이렇게. 요거에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뭐 인적 사항에 대한 거, 뭐 어느 주에 살고 있고, 뭐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그런 건데 쭉 다 체크를 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그 폼들이 여기 뭐 체크해놨죠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돼. 이게 이제 폼 인터라가토리고, 이거 제가 이거 한번 폼 인터라가토리 한번 이렇게 쭉 봐서 이쪽으로 미리 이렇게 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캘리포니아 그 콜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게 다 있어요 폼이. 이런 거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답변서는 이 양식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답변서는 답변서는 형식에 맞춰서 내는 답변서는 근데 여기에 따로 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변서는 그냥 그 기본적인 그런 양식들 하는 거고. 이거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그 네.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서면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편. 메일로. 다 배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내면 30일 내로 저 사람들한테 또 리스판스를 보내야 돼. 저게 이제 폼이고 폼 말고 또 이제 스페셜 이너라가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페셜한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그 케이스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래서 니네들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케이스마다 내가 맞춰서 이렇게 리퀘스트 그 질문 사항을 보내요. 요구 사항을 보내면 얘 이제 거기다 또 답변을 해서 보내야 돼. 또. 이게 이제 스페셜 이너라가토리고
근데 또 하나는 request for admission, 인정하라, 자백하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언제 자 네가 돈 빌린 건 인정하지, 인정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팩트를 써가지고 뭐뭐한 걸 어드밋해라, 뭐뭐한 걸 어드밋해라, 뭐뭐한 걸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같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그런 거네. 당사자끼리 일단 싸워라. 당사자끼리 그렇죠. 예. 친구들 예. 니네끼리 먼저 해라. 친구 갖고 막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 서류를 내라. 나한테 서류를 보내라. 우리는 뭐 문서 제출 명령도 하고 뭐 사실주의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당사자끼리 서로 이제 변호사님 만약에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증거를 제출하다 보면 기울잖아요. 점점 누가 이길 건지 질 건지. 그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재판 안 열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를 하죠. 세를. 그걸 세를이라고 아, 그러죠. 그래요? 아, 그래서 사실은 미국 예. 민사소송의 한 99%가 세를 해.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계속 내다 보면 한쪽이 진짜 점점 기울 거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미국은 시간당 차지하거든요. 시간당 돈을 내. 디스커버리 하는데 돈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 이게. 왜 그러냐? 자, 내가 이거 뭐 소리 너 내라. 보내잖아요. 내겠어 안 내게 소리를. 안 내. 안 되잖아요. 안 내 무조건 안 내면 또 안 내요. 안 내면서 이유를 대. objection 딱 달고 뭐 이래서 이거는 못 주는 거다. 뭐를 못 주는 거다. 그러면은 너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목소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그 아까 네 가지 디스커버리 네 가지가 디스커버리 네 가지 포 메소드가 이제 1번 이게 이제 데포지션, 두 번째가 이제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 서류 대라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form, 그 다음에 special interrogatories,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30일 내로 리스폰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리스폰스를 제대로 안 해. 전부 다 그냥 objection 이렇게 돼. 안 주려고 최대한 버티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너 왜 안 줘 하고 내가 저기 문 좀 닫아줄래요 거기?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막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냐면은 meet and confer라는 걸 해요. meet and confer. 서로 만나서 협상해라. 근데 이게 사실은 만나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리스폰스한 거에 대해서 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오비션 했는데 오비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고 착착착 보내. 그리고 뭐 이거를 전화도 하고 서로도 보내. 그 전화할 때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지 뭐 이메일로 보내. 그거 다 내가 흔적을 남겨야 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얘가 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further 그러면 얘가 오케이 그럼 내가 보낼게 해서 보내는 게 이제 further response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추가적인 리스폰스를 또 보내. 그런데도 뭐 제대로 안 했다. 그 밑에 공부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끝까지 얘는 안 낸다. 그러면 그때 내는 게 motion to compel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보냈고 얘들 리스폰스 했고 미대 컴프 했고 뭐 이렇게 한 거를 다 서로를 쫙 모아서 첨부해서 모션을 내요. 그럼 이제 판사 앞에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히어링 날짜가 잡혀요. 모션을 내면은 워낙 여기 법원이 요새 바빠가지고 모션 내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뒤에 히어링이 잡혀. 3, 4개월 뒤에 그 히어링 가가지고 판사가 양쪽 서류를 다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요구했는데 이거를 뭐 이게 그 옵젝션하고 소리를 안 줬네. 하나 다 본 다음에 너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줘라.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생션을 매겨. 생션 한마디로 벌을 매겨. 벌을. 가장 기본적인 벌은 우리가 모션 청구할 때부터 내가 이거 하느라고 한 5시간 들어갔다. 아니면 6시간 들어갔다. 그 모션 내느라고 시간 나는데 300불이다. 그럼 1,800불 내놔라. 그러면 이쪽에서 결국 줘야 돼. 지는 쪽에서.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는 모션을 냈다. 내가 졌다.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내가 이거 모션 또 그 방어하느라고 또 시간 썼다. 최소한 왜냐면 코트로 가야 되잖아요. 법원 가면은 가서 뭐 하고 먹으면 최소한 왔다 갔다 머무르는 시간 이제 1시간 내 2시간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을 차지해. 그러면 그게 1,000불이 넘어가요. 변호사 비용만. 히어링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서류 준비하는 또 시간 들어. 그러니까 뭐 한 2,000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줘야 돼요. 이 생션이 굉장히 다양한 생션이 많아요. 근데 걔 이렇게 했는데도 또 걔 또 안 냈다. 모션을 또 내. 그럼 나중에 판사가 오케이. 너 원고측인데 이렇게 서로 계속 안 내. 그러면 너 청구 기각 시켜버려 그냥. 케이스 디스미스 시켜버려. 아니 가장 큰 생션은 재판할 것도 없어. 야 니네들이 증거 하나도 안 내면서 무슨 재판을 해. 그 다음에 피고 측이 하나도 안 내. 계속. 그럼 전부 다 받아들여 버려. 재판도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받아줘. 그렇게 그만큼 이게 강력한 거예요. 모션 캠페인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변호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시간을 엄청 써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우리가 소송할 때 물어봐. 여기 사건 소송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얼마 받을 건데 그러면 10만 불 받으려고 그래요. 10만 불. 10만 불 소송 안 해. 10만 불까지 1억 받을 거 소송 안 해. 변호사 비용 10만 불 들어가는데. 네? 간단한 거 간단하다 그러면은 하는데 간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딱 붙어버리면 서로 이거 하느라고 뭐 이거를 하면 또 뭐 하고 뭐 미래 펌프하고 또 하고 뭐 쉽게 불리한 자료 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변호사들끼리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빠져. 네. 여기 있는 변호사 굉장히 독재적이에요, 진짜. 대포질 하면서 뭐 거의 싸우듯이 해. 오죽샷, 뭐 거기서 뭐왜 오죽샷 그래가지고 굉장히 낯을 불켜 변호사들끼리. 네.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돼. 시간당 차지를. 맞아요. 그렇죠. 이 생션을 받으면. 근데 그래서- 생션이 있는데도 막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그렇죠. 생션이 있어도 어떻게든 피해가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럼 난 예금보험공사를 디포지션 하겠다. 예금보험공사.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이 제일 잘 아는 사람. 예? 그래서 the person who has the most knowledge about this case, most knowledgeable person. 그걸 PMQ라 그러는데 그 PMK를 그 사람을 이제 불러야 돼. 근데 자, 네 소송 여기가 됐으니까 데포지션 할 테니까 일로 와라. 근데 여기서는 야, 이 사람이 한국 살고 있으니까 니네 한국 가서 해. 데포지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는 니네들이 여기서 소송했으니 니네 여기서 와서 해야 된다. 얘네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예금보험사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서 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누가 맞아 여기에? 이쪽이 맞을 거 아니에요?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거기에 누가 어디서 와서 해야 된다고 법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법에는 없고 판례 케이스로가 있어. 케이스로를 내가 찾아보니까 무슨 뭐 도요타 뭐 케이스에 있었는데 뭐 도요타에서 뭐 종업원 어쩌고 그런 케이스에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케이스에 있는데 그거를 또 막상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결론 내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저쪽에 끝까지 웃기는 거야 이제. 절대로 안 오죠. 예금보험사 직원까지 오고 절대로 안 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끝났냐? 이 케이스에서 아마 청구한 금액이 3억 6,800. 네, 아니구나. 정도 될 거야 아마 30몇만. 36.
36만 8천. 36만 8천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얼마 주고 끝내냐면은 3만 불 주고 끝났어. 10분의 1 주고. 왜냐? 여기 사실 이 케이스는 두 가지 논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공무치 송달. 우리나라 한국에 공무송달 하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도 법에 그런 건 없는데 미국도 한국 그런 것처럼 그 머니 저지먼트 엑스큐션에 대한 그 민사소송 법이 있어요. 거기 시빌 코드가 있어. 거기 보면은 디펜던트가 그 디펜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는 이제 기회를 못 가졌다. 송달이 잘못됐다 이거나 송달. 왜냐면 여기 사람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엉뚱한 옛날 주소 살지 않아도 저걸 송달한 다음에 공무시 송달 해버린 거야.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송달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다시 있어. 하나는 한국에서 추한항소에서 다투는 방법. 안 그래 여기서 하는데 추한항소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 괜히 추한항소 하면 여기서 디펜스가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추한항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추한항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디펜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재판 가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3만 불 이하 깨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채울 수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 어차피 3만 불에서 5만 불 더 들어간다. 이쪽에서 3만 불 오퍼해서 우리 3만 불 받을래 안 받을래? 당연히 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다가 그냥 세를 하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죠. 이 사건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그래도 한 5, 6개월 걸린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 변호사 비용. 아니 이거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몇만 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시간을 차지하는 거는 계속해서. 웬만한 금액 가지고는 미국에서 소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판결 받아서 지금 온 건데 미국 와서는 일단은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또 소송하려면은 뭔가 이건보험 공사.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피고를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요새는 설치가 잘 되잖아요.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이 있는지를 찾아. 집이 있는 사람 상대로만 하는 거야. 예금보험공사. 집이 있으면은 뭐 재산이 있는 거니까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얘네들이 원고 측 이거 맡아서 예금보험공사 맡아서 하는 애들도 얘네들은 거꾸로 또 시간을 차질 안 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해. 그러니까 그 이제 성공보수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이거 컨틴전시라는 컨틴전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걸 받으면 얼마를 주고 얼마 자기를 먹나 봐. 시간당으로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또 궁금한 게 그 와이프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파산했고 남편도 그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파산을 안 했어요. 파산 안 했는데 어쨌든 따로따로인데 와이프가 파산하긴 했지만 보증. 해가지고. 보증을 해가지고. 그 개인 사업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아니, 근데 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에 연대 보증을 하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그거 그리고 여자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자분 유명한 사람인데. 저 지금 한국에서 예보 사건을 하고 예보가 온 거고 제가 피고 캄보디아에 있는 회사를 대리하는데 그 건도 이렇게 어차피 한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캄보디아에서 집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채권 소송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뭐 재산이 있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개인 간의 상황에서 재산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이게 뭐 집행 판결까지는 받는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이 재산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행 판결을 만약에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그게 이제 미국은 우리는 법원에서 이렇게 경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디셜. 그게 이제 여기는 그 foreclosure라고 해가지고 foreclosure. 이 foreclosure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경매 같은 게 이게 그 foreclosure. 근데 우리나라는 근저당권 설정하면은 법원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거 임의 경매를. 예. 근데 여기는 미국은 non judicial 그 foreclosure가 돼가지고 그 이제 그 트러스티가 있어. 은행 같은 경우에 다 그 트러스티라고 그래. 트러스티가 있어가지고 트러스티가 팔아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법원 경매는 안 통해요. 물론 이제 그 경매 자체 장소는 무슨 뭐 호텔 아니면 뭐 법원을 장소에서 하기를 하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트러스티가 해요. 트러스티가. 근데 아까 같이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집행한다. 그때는 이제 주디셜 포크로죠. 법원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같이 판결문을 받아가. 근데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 한국같이 가압류가 안 되니까 여기는 가압류 잘 안 해줘요.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뭐 말도 안 되지만 막뭐 프로듀런 트랜스퍼 이런 식으로 이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송 들어오니까 뭐 우리 와이프 이름 옮겼다 아니면 우리 딸 앞으로 옮겼다 부동산 그런 거는 말이 돼요. 프로듀런 트랜스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내가 제3자한테 팔았다. 그건 프로듀런 트랜스퍼가 아니야. 아, 아예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거는 그러니까 페어 마켓 밸류를 주고 내가 팔았으면 그런 프로듀런 트랜스퍼가 아니에요. 내가 대가 없이 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캘리포니아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자체가. 그럼 소송 들어오면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먼저 가압류를 잽싸게 개인이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상 파는 게 더 쉽지 않다. 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엄청나게 이제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웬만큼 조금 주고 그냥 해결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재산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하면 집 쫓겨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또 월급 받아서 월급에도 또 붙일 수가 있으니까 월급 자 직장도 날라가야 되고 날라가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럼 결국 디스커버리제를 통해서 사실은 거의 변호사가 다 하는 거네. 변호사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한국 대법원에서 뭐 미국 제도를 뭐 도입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이제 서면 디스커버리, 루틴 디스커버리는 난 솔직히 반대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 소송도 앞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아.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너무 일이 많아. 아니 그리고 난 한국에서 생각할 때만 해도 디스커버리 하면 법원에서 양쪽 증거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법원에서 물론 나중에 관여하긴 하지만 관여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아. 혹시 다 필수 절차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요거까지 하나 했어. 네? 보냈는데 얘들이 답변 사실 안 했다 아싸리. 그러면 근데 문제가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이제 답변을 하긴 했어. 근데 전부 다 옵제션 하도 안 하고 보냈어 그냥. 근데 미래 컴포를 안 했어. 안 하고 판사님 이렇게 했는데 뭐 얘는 옵제션 한만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미래 컴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럼 다시 하고 와.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니들끼리 먼저 알아서 최대한 해보라 이거예요. 최대한 해봐. 그것도 미래 컴포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내가 왔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뭐 몇 번 했는데 저쪽에서 전혀 리스폰스 없다. 그런 문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증거가 남겨야 돼요. 무조건 다 리턴을 해가지고 이메일 다 보내가지고 이메일에 이렇게 보낸 답장이 없었다. 뭐 그래가지고 다 하고 이제 그쪽에서 거기에 모션에 대해서 또 걔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리스폰스를 해야 돼. 모션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상담하게 했는데 나 안 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럼 걔네들 자기들이 답변할 서류를 또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 가서 재판하잖아요. 이제 1년 뒤 재판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증인신문을 또 해. 원고 피고를
원고 피고 그러세요? 신문을 아니 당연히 법정에서 여기는 재판할 때 원고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가야 돼. 한국은 변호인만 가잖아요. 원고 피고를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증인신문을 또 해. 옛날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고, 원피고 신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신문. 당사자 신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 하고, 하고요? 그리고 증인 있으면 증인도 하고, 그러니까 며칠씩 걸리는 거죠. 변호사가 지각할 일이 없겠네요. 못 그래가지고 간다고 대타로 가는 변호사들 그- 때리 같은. 포털리에서 이미 다 한 것을 한 것을 또 물어보고 다시 하고, 물론 이제 디스커버리한 서류를 다 증거로 제출하지만 또 물어보고 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말이 바뀌면 이제 옛날에 데포지션한 거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 데포지션 하고 나면 소켓하고 다 쳐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걸 줘. 그 법정에 아니 데포지션 하고 나서 예. 재판 전에 디스커버 단계에서 이거를 그냥 치고 가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줘요. 그럼 내가 읽어보고 뭐가 잘못된 게 있다 한번 수정하고 수정한 게 없으면 수정할 게 없다 해서 다시 보내버리든지 내가 하나 킵하고 있고 하나 킵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걸 이제 정식으로 원본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증인심을 하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때와 달리 얘기하면 짜짜짜 여기 봐라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예, 예. 그런 기관에다 요청을 하는. 요청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아, 근데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 변호사가 법원에 우리는 법원에서 명령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근데 변호사가 직접 그냥 할 수 있어요. 요청해서 예, 직접 할 수 있어요. 예. 줄 의무가 있는. 줄 의무가 있어요 은행이. 우리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변호사 파워가- 신청해도 안 주잖아. 사실 좀 해신 안 해주잖아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 변호사가 요청했는데 안 주면 제3자가 안 주면 그때는 또 모션을 또 들어가야 되지 아. 법원에. 근데 법원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해가지고 하라 했는데 안 하려면 그때도 무슨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있죠. 예. 돈으로. 돈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가 나갈 수 있죠. 예. 우리는 페널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 영화 보면 변호사가 우리가 볼 땐 협박인데 너 말이야 뭐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이런 미국은 거 예. 먹혀들더라고. 미국은 그게 우리 공공기관들이 예. 그거를 정확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는 요구하면 닦아줘. 예. 가 예. 너무 강해서 그런지 안 주잖아요. 그런 걸 잘 안 예. 주고. 예, 예. 법원에서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건데 저희 그 인지대잖아요. 예. 그 법원 비용, 예. 파일링 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라고 하나? 뭐 그런 거 비용이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일링 피 내고 파일링. 인지대 아, 인지대 내고 송달을 우리끼리 하니까 송달료 안 내죠. 송달료 안 내. 그 다음에 뭐 모션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 히어링 열리면 히어링 할 때 이제 여기도 이파일링 하니까 이파일링 하면서 뭐 돈 내는 게 있고 히어링 데이트 한번 할 때마다 콜트에다가 60불 낸다 그렇게 내는 게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인지대는 싸지. 한국은 비싸면 많이 내잖아 인지대. 네. 비례하잖아. 네. 여기 내가 100만 불, 1000만 불 청구해도 인지대 똑같아. 속가랑 상관없어. 상관없어 속과하고.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단 많이 네. 불러놓고 보는 거야. 예. 우리 속가랑 인재대랑 비례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청구기명을 신경 쓰게 돼. 조절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여기는 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청구하는구나. 네. 미국은. 그리고 아까 그 공시송달 집행할 때 그 실질적으로 방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집행하면 안 된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시송달도 송달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민사소송법에 추한형사. 아니 민사소송법에 네. 외국 판결은 공시송달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네. 외국 판결을 집행할 때 공시송달로 하면 집행을 안 해줘 한국도. 그게 아마 그게 이제 헤이그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헤이그 컨벤션의 취지에 따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미국에서는 그 유사한 판례를 못 찾았어.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로 한국에 공시송달을 했는데 집행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케이스를 찾지는 못했으나 판결로까지 갔으면 아니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을 송달 안 하고 한국에 송달 안 해놓고 그거를 해?
그런 판사가 아마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까지 갔으면. 예. 근데 송달이 어차피 미국 송달이 아니라 한국법에 의해서 적법한 송달이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자 우리가 한국 국제법에서도 미국 내에서 유효한 송달인데 미국은 당사자 송달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 내가 만약에 이거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고은세상 피부과가 여기 와서 LA에서 사무실 열었어, 병원을 열었어요. 했는데 환자가 치료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어. 그냥 머리 정신 잃고 깨져가지고 브레인 데미지 입었다. 그래서 100만 불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고은세상 피부과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그 피부과 원장 일을 대신해주는 그 친척 집에다가 송달을 해버렸어. 송장을. 친척이 몰고 또 받았어. 그걸 또 사인까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00만 불 소송이다. 내가 뭘 할겠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거 디펜스 하지 말아라. 나도 뿌려라. 자, 그 사람이 어디 한국에 있었거든. 그러면 해그 컨벤션에 의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것도 대법원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안 그러 여기서는 당사자 주소자 많은 사람들이 페덱스로 바로 보내. 페덱스로. 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유효하다 주장을 해도 아니면 또 한국 찾아가서 전달해줘 이렇게. 네? 유효하다 주장하지만 한국 나중에 판결 받아가지고 한국 가면 한국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아무리 유효한 판결 받아왔어도 그게 미국 법에서 이게 안 맞다라고 하면 집행 안 해주는 거지 판사가 똑같이. 근데 공시송달 아니고 그냥 깃발력 있는 그냥 판결이면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그렇죠. 없죠. 거죠. 네. 집행 판결을 받는 데는 다른 요건은 필요 없나요? 그냥 판결문만 이렇게 뭐 번역해서 첨부를 하면은 바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똑같아. 한국과 약간 비슷해. 뭐 컨펌이 돼야 되고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아까 같이 뭐 방어할 기회가 있었어야 되고 근데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것도 캘리포니아 그 법에 딱 있어. 똑같이.